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무 기술이 엄청 많이 쐈습니다. 2,800만 주 뽑으면서. 그래서 장대 양봉 하나 뽑았는데, 뭐 오늘 사실 얘기하고 싶은 논점은 이건 아니에요. 이 앞전에 있었던 흐름들, 이상한 흐름들. 꼬리로 그냥 몇 번을 지금 찌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찌르면서 지금 똑같은 가격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이 여기서 미친 듯이 반년 이상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해볼 만한 좀 가치가 있겠다. 흐름이 좀 이상하죠, 벌써.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분석해보려고 가져온 거고요.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진입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괜히 또 높아심에 앞에 구간만 딱 듣고 아니면 썸네일만 대충 보고 다음 주 월요일 이 나무기술 풀매수 안 돼요. 이런 거 지금 진입자리는 아닌데 큰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분석해 보려고 가져온 거예요. 우선은 오늘 장대양봉 이 정도 뽑은 거면은 이슈가 있겠죠. 근데 뭐 원래 같으면 이런 데 나오는데 오늘 안 나와서 있긴 있을 텐데 하고 좀 찾아봤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왔는데 이게 나무 기술이 그 SI 테마라고 해서 네트워크 통합 테마라고 있어요. 뭐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테마들인데 그거랑 관련이 돼 있는데 그거 관련한 이슈입니다. 이 네이버랑 뭐 카카오, KT 뭐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여태까지는 이 클라우드 시장을 좀 주도를 해왔는데 이게 좀 개방이 된대요. 그래서 뭐 상세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읽어 보시면은 이게 원래 국가가 또 이 보안 인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상중하 체계로 이게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은 하등급 경우에도 논리적 망 분리가 허용이 된다라고 해요. 제가 뭐 개발자도 아니고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하게 이해는 못 하는데 그냥 종합적으로 그냥 읽어서 보면은 뭔가 개정안 전까지는 이런 기업들만 좀 쉽게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이 이번에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 개방이 되게 되면서 나무 기술 같은 기업들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좀 해석을 하시면서 보면 되겠죠. 제가 이거를 해석을 했었을 때는 뭐 이슈는 저런 것들이 우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원래 같으면 이 이슈로 갈 거였으면 한 방에 갈 거였으면 오늘 상한가 보냈어야 되는데 상한가까지는 아닌 걸 봐서 오늘도 약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단계지 않은가라고 우선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고 이 이슈적인 부분들을 우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재무적인 부분은 약간 좀 어설프긴 합니다. 지금은 완벽히 재무적으로 괜찮다 이런 수준은 아니죠. 딱 봐도 지금. 그렇지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액은 여태까지 좀 늘어왔던 추이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바탕으로 결국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도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깔끔하지 않은데 뭐 당장 매매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이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당장 문제는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회사에 돈이 좀 많네요. 유보율이 굉장히 많고 유보금이 많이 쌓여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뭐 적정한 정도 수치, 뭐 엄청 낮다 이런 건 아니지만 딱 적정한 정도 수치고 이자 보상 비율도 괜찮고 그래서 재무는 이 매매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걸림돌은 없습니다. 근데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좋은 건 아니니까 요 점만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이 정도면은 패스.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패스입니다. 신경 쓸 거 없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얘 나무 기술이 왔다 그 얘기를 안 하고 갔네요. 나무 기술이 애플페이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방위산업 기업이랑 뭐 기술 협력했던 그런 소식들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뭐 엮여 있는 건 뭐 많아요. 보니까 뭐 엮여 있는 건 좀 많고 원래 기술 관련된 종목들 기술주들이 이것저것 엮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라 오늘 단순하게 저 네트워크 통합 클라우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걸로 못 가도 다른 것들로 엮어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군이기 때문에 이것만 좀 먼저 같이 참고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볼게요. 하고 자 근데 이전 큰 그림상 얘가 지금 박스권이죠. 우선 큰 그림부터 보는 게 맞아요. 박스권이고 결국엔 여기 저점에서 고점 찍고 저점 찍고 고점 찍고 저점 찍고 이제 고점 찍으러 갈 타이밍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결국엔 이 횡보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얘는 왜 횡보 구간이냐 이것 때문이겠죠. 당연히 매출액은 뭐 늘고는 있기 때문에 결국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지만 아직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계속 바탕이 돼주면서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각도를 좀 바꿀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게 완성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넘어가기는 우선은 간다라고 해도 쉬워 보이지는 않고 지금 요 정도 밑에 구간에서부터 윗 구간까지 갈 가능성은 열릴 수 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결국 박스권이다. 박스권 이상 보기는 뭐 진입가가 진짜 좋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걸 이렇게 간다라고 예상하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부터 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횡보 구간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넘어와서 살펴볼게요. 횡보 구간 속에서는 힘이 매도세랑 매수세가 5대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붙어도 5대5 확률로 계속해서 서로 약간 이 비슷한 힘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저가권 부근에 다 와 있죠. 지금 계속
여기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끌어올려야 되는 단계에서 이 그림을 만들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고선 거래량을 이렇게 뽑고 있다는 거는 결국 큰 거 하나 치겠다라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림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슛을 보내겠다라는 신호를 볼 수 있어요. 큰 그림상. 그래서 우선 계속 여기서 거래량 몰리고 있는 이 흐름들에 대해서 좀 유의 깊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점은 한 가지가 너무 우선 티가 많이 납니다. 제가 티 나는 걸 좀 싫어해요. 이 티가 너무 많이 나면 꼭 뺐다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주식도 경쟁이죠. 경쟁이다 보니까 너무 티를 많이 내놓으면 항상 뺍니다. 보니까. 그래서 얘도 좀 뺄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은. 그래서 이게 지금 진입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우선 뺄 가능성이 첫 번째로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쏴 올렸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40% 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빵 터졌잖아요. 제가 거래량 터지면 눌림이 그냥 나온다. 공식이에요. 외우세요. 보통 이게 거래량이 터지는 걸, 뭐 물론 장기적으로는 저가권에서 터지는 거래량들, 지금 이런 거래량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해석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얘기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보통 대부분 거래량 터지면 막 좋다 해서 들어가지만, 저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막 거래량 막 누가 이상한 거 가르쳐줘가지고 하여튼간 저도 누가 이상한 거 처음에 가르쳐줘가지고 거래량 터지는 날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엄청 옛날에. 근데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은 경험을 해보니까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입니다. 거래량 터지는 날은 거의 매도 신호예요. 전 거래량 터질 때, 그래서 첫 번째 거래량에서 스윙 칠 때는 보통은 첫 번째 거래량에서 절반 정도 털고, 그 다음 거래량 터질 때 다 털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하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왔잖아요. 눌림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장대 양봉이 쓰면은 눌림이 나와요. 이게 큰 흐름상 깨트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조정 정도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거래량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썼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상, 확률상 조정은 우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쏜 게 있기 때문에 나와도 이상한 게 없어요. 우리가 노려야 되는 자리들은 제가 생각했을 땐 눌렀다가 여기서 반등 기조 살짝 치고 있는 이런 타이밍들, 이런 타이밍들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은 거래량이 한 요만한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요만한 것들이 계속 나올 건데, 눌러주면서 거래량 좀 줄어들었다가 빵 하나 터지면서 이렇게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요 구간에서 반등자리 지지구간 잡고 올리면 이럴 때는 먹을 수 있는 타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기술은 뭐 본다 하면은 전 눌림목에서 볼 것 같고, 대신에 얘가 지금 너무 티가 많이 나서 한번 여기까지 뺐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잘 보셔야죠. 조정을 잘 보다가 여기서 반등 자리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패스하는 거고, 반등이 확실히 나온다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데서 우선은 한번 체크하면서 좀 한번 진입 시도 해볼 수 있는 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가버리면은 그냥 패스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련을 항상 저는 버립니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미련 버리는 게. 항상 여태까지 해보니까 항상 손실이 크게 났던 시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거 좀 딴 얘기긴 하지만은, 손실이 크게 났던 시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손절을 솔직히 못했던 적은 거의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손절을 못 치는데, 전 처음부터 손절은 좀 잘 쳤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잘 치지는 않았고요. 비교적 잘 쳤다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그런 경우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결국 손절을 못 쳐서 손실 폭이 확대가 된다라기보다는 약간 기회를 놓칠까봐 어거지로 들어갈 때가 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특히 쏘는 순간이죠. 쏘는 순간 막 호가창 보면서 막 마음을 그냥 막 뒤흔들면서 지금 아니면은 기회가 없을 것 같이 막 만들어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럴 때 잘못 들어가면 항상 물리고 크게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눌림목 매매를 선호하게 됐던 게 돌파 매매보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중하려고 눌림목 매매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뭐 어찌 되었든 간에 그냥 가버리면은 버리는 거고, 눌림목 나왔다가 반등자리 주면 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 자체, 영역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한 번 더 밑으로 뺄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여러 번 시도할 생각하면서 한번 먹을 때 크게 먹을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얘 올라갈 때 보니까 슈팅이 강력합니다. 아주 그냥 종목 특성 보니까 얘는 한 방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아마 밑에까지 뺐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간 순식간에 쏘아버릴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진 애다 보니까, 몇 번 뭐 한 두세 번 손절 치다가 한 번에 크게 좀 뭐 먹으면은 이건 뭐 다 멘징하고도 남는 거라서, 저는 추세 매매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스윙 칠 때는 여태까지 뭐 설명드렸던 게 뭐 있죠? 뭐 새우 글로벌 먹었던 것도 인증하면서 설명드렸었고, 구형테크 인증을 안 했나? 구형테크는 안 다뤘나? 구형테크 이런 것들 뭐 생각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유튜브에서 다뤘던 게. 어쨌든 저는 한 두세 번 손절 치고 스윙 칠 때는 한 번에 먹을 때 좀 크게 먹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긴 한데, 여기 왔다가 반등 나오면
때는 먹을 수 있는 타점 우선 한번 나오고 실패하면 컷. 또 떨어졌다가 여기 구간에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저점이고 재무가 꺾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반등 나올 거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데 지금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보이고, 그래서 여기 밑에서 좀 다시 한번 반등 자리 나온 다음에 여기서 한번 또 더 시도를 해보고, 뭐 아니면 커트하는 거고, 올라가면은 이런 것들은 슈팅이 잘 나오니까 한 번에 좀 크게 노려먹을 수 있는 약간 이런 전략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서 지금 구간 밑으로부터 좀 관심 있게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얘가 지금 떨어지고 횡보 구간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보면은 이 횡보 구간 끝나고 이번에 오늘 만든 고점 돌파시키면은, 눌림 나왔다가 돌파시키면은 이만한 파동 다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이만큼 넘어갈 수 있다. 딱 맞네. 그림이 딱 맞네요. 그냥 여기까지. 예. 파동이 이만큼 넘어가면 결국 저까지 갈 거고, 장기 그림이 이렇게 지금 타고 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여기서 왔다가 돌파각 만들면은 여기까지는 도달 가능성은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고 보여서, 이런 관점으로 나무기술을 좀 해석하면서 며칠 계속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며칠은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좀 지켜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기술 뭐 정리할게요. 나무기술은 결국 테마 자체도 여러 가지가 엮일 수 있는데, 오늘은 클라우드 관련해서 움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는 좋은 건 아닌데 매매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장기적으로는 좀 행보 구간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이고, 지금 그림이 밑에서 위, 위에서 밑에 이걸 반복하다가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림인데,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쏘았기 때문에 약간 눌림 나왔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타이밍은 공략 타이밍은 될 수 있다. 대신에 지금 최근에 거래량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는 것들을 봐서 티가 좀 많이 나서 한번 강하게 빨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서 손절 라인은 반드시 좀 잡고 보고, 다시 반등 자리 좀 혹시 준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강하게 쏠 가능성이 뭐 여태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또 높기 때문에, 이런 정도 참고하시면서 정리를 좀 하면은 나무기술은 좀 쉽게 분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무기술이 2,800만 주 뽑으면서 장대 양봉도 나왔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그림도 특이하기도 하고, 대신에 장기적인 그림상 위치는 이제 저평가 구간에서 고평가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좀 정리를 하시면서 좀 살펴보고 나무기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